이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국세청과 납세자가 붙은 적이 있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한 공간에 사니까 너네 다 1세대야. 각자 주택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 1세대 2주택자야.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가스비도 뿜빠이하고 다 우리 각출해서 쓰고 있어.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이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얹혀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국세청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요. 해명해라. 세무조사 개시하겠다. 안녕하세요. 네, 세무법인 리치인텍스의 이성원 세무사.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오늘 첫 출연? 데뷔전입니다. 네. 오늘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너무너무 유명하지만 또 너무 많은 부분에서 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주제인데요. 오늘 1세대 1주택 중에서 과연 이 1세대라는 게 뭐냐서부터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무사님, 매우 쉽고 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우리가 1세대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쉽다라고 생각해서 실수가 많아요. 그러면서 가산세 부담도 가장 많고 양도소득세에서 다툼 사례도 제일 많은 게 1세대 1주택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별거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1세대 1주택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간단하니까 별거 없어서 검토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나중에 사고 날지 모르니까 한번 보험 들고 가는 거다.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가 뭔지 우리 김석 세무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세대는 기본적으로 나와 배우자 그리고 나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이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나와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가구가 일단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거나 아니면 장인 장모 아니면 시부모 그리고 넓게는 이제 형제 자매까지. 그러면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그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말은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일한 생활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 자금으로 이제 유무상통하면서 산다. 근데 뭐 지방이나 예를 네. 들어서 뭐 학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사업상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네. 뭐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공동의 생활 자금으로 살고 있다라면은 돈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방으로 전근 간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타지로 대학을 간 자식이라든지 다 동일한 세대원이다. 그럼 한 돈주머니에서 나오는 걸 같이 쓰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뭐 무리가 없겠죠? 그게 가장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요. 주민등록표에 우리 세대 구성원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네, 나오죠. 이 세대 구성원들이 주민등록표에 있으면 그러면 1세대 아닌가요? 쉽게? 서류상으로는 일단은 1세대라고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별도 세대라고 주장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세대 분리를 시켜놨는데 통장이 한 줄기에서 시작이 된다 하면은 그거는 또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세무사님, 네. 이 자녀의 경우는요, 뭐 자녀 하면은 뭐 초등학생 자녀도 있고 중학생 자녀도 있겠는데, 뭐 다 큰 자녀들도 뭐 캥거루족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모가 한 세대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배우자가 있는 게 가장 이제 기본 전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배우자가 있었다가 사망 또는 이혼으로 그럴 수 얻는 있죠.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혹은 배우자가 없어도 만 30세 이상 어른 다 컸다. 굳이 엄마랑 같은 세대일 이유가 또 없을 것이고 만 30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한 몸 내가 건사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뭐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소득이다 하면은 보통은 통상적으로 1인 가구 경우에는 한 1,150만 원 정도 1년에 좀 벌면 소득 요건으로도 너 혼자 충분히 살만하구나 라고 봐주는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나와 배우자는 무조건 1세대, 나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 1세대, 세대 분리를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어른이다 하면은 1세대, 나이가 30세는 안 됐지만
집 맞벌이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세대. 예, 뭐 이 되지. 정도로 압축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님, 아까 네. 표현하실 때 같은 그 주거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한 공간에 네. 때로 막 몰려 살아.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한 세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이 100평이다 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공간에서 이제 한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그런 가족 단위가 1세대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한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서로 생활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이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국세청과 납세자가 붙은 적이 있어요. 납세자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한 공간에 사니까 너네 다 1세대야. 각자 주택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 1세대 2주택자 그랬는데 아니야 우리 공간만 같이 알지 각자 생활비도 따로 하고 통신비도 따로 하고 자기 통장에서 자기들이 쓰고 있어 한 지붕 아래 있지만 별도 세대야 했어요. 돈 관리에 있어서는 네. 철저하게 분리가 되었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소명이 되었다라면 이 부분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제 승산도 높죠. 그렇죠, 그렇죠. 자료만 충분하다면. 그럼 한 공간에서 산다라고 무조건 하나의 세대로 보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런 게 좀 재미난, 흥미로운 좀 얘기가 있나요? 1세대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상담 문의를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2주택자인 부모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를 해요. 그리고 자녀는 세대 분리를 시키겠대요. 자, 증여세는 당연히 좀 감소하더라도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형식상으로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이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나서 국세청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요. 해명해라. 또는 세무조사 개시하겠다. 그럼 우리 국세청도 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소명 요청할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부분을 좀 포착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전입신고된 장소가 회사든지 알바 장소라든지 여기가 출퇴근 거리가 현실성으로 이제 가능한지 혹은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은 세대원들을 다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주택자 중에 특히 자녀에 있어서 자녀를 더 유심히 보는데 밤에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자꾸 엄마 집 근처에서 사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범위를 좀 넘어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활을 하는 이 신용카드 내용만 보면 사실상 다 보이잖아요. 네. 사실상 이거는 세무조사하거나 이제 법인 세무조사 할 때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럼 또 이런 거 저희도 상담 많이 했잖아요. 네네.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 어떤 좀 사례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시죠. 당신께서 말하시길 우리 사실상 이혼이다. 그렇지. 도장은 안 찍었지만. 안 찍었지만 거의 이혼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그렇지. 이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양도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냐라고 그렇죠. 하니까 배우자가 네. 주택이 있었대. 근데 그거를 모르고 네. 내가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과세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다툼 사례에서 나랑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 상태니까 별도 세대다라고 주장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법률상 배우자는 무조건 같은 세대다라고 그렇죠. 대법원도 그렇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그렇고 예외가 없습니다. 도장이 안 찍혀져 있으면 무조건 같은 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이제 내야 될 때는 사실상 좀 민망하지만 전화를 해야겠네요. 전화 너 집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네. 혹시라도 불안하면은 네네. 빨리 불러서 네. 도장 찍자. 네. 빨리 이혼을 해라. 네. 그럼 이혼을 조장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1세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면서요, 여러 가지 좀 재미난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사소한 거고 너무나 명확한 거라고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감면은 반드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이 부분들은 세무사님과 꼭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은요, 저희가 1주택도 한번 준비를 했죠. 뭐 1주택도 하고 거주도 있고 네. 보유도 있고 사례야 너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김종 세무사님과 함께 우리 양도상속 증여에 대한 부분은 같이 풀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세무법인 리첸텍스의 이성은 세무사 김유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